제2장 체온에 관한 오해와 진실. 현대인의 체온이 떨어진 이유.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체온은 1도나 떨어졌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50년 전에는 평균 36.8도였던 현대인의 체온은 현재 1도가량 떨어져 35도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온 저하가 신진대사를 나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대부분의 질병 원인 또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인의 체온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근육 운동과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 소금의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자주 가식을 한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과다하게 먹는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화학약품과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 갈수록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걷지 않고 몸을 쓰지 않는 사람들. 사람의 몸에서 체온의 약 40% 이상을 생산하는 부위는 근육이다. 최근 3, 40년 동안 교통수단의 발달, 자가용 보급 확산, 전기 청소기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현대인은 근육을 덜 쓰게 되었다. 50년 전 내가 살던 지방 도시인 나가사키에서는 버스나 전철을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고 친구나 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도 손가방이나 보자기에 가득 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했다. 집에서는 장작팩이나 목욕물 데우기, 집 안팎의 청소 등 몸을 움직이는 육체 노동을 많이 했다. 주부들은 가족들의 옷을 손으로 직접 빨아 널었다가 다 마르면 걷어들이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능 좋은 냉장고도 없었기에 그때그때 당장 먹을 것만 만들어 먹었다. 때문에 매일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가야 했다. 이처럼 육체 노동은 생활의 일부였다. 그 시절 운동 부족이라는 말은 거의 쓸 일이 없었고 요즘처럼 요가 교실이나 헬스장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까지 일본의 다이어트 책에 한 권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현대에는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짐을 들거나 옮기지도 않아 힘을 쓸 일이 없는, 말하자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 근육을 쓰는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해서 땀이 날 때 체온은 1도 상승한다. 체온이 평균 체온보다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로 강해진다. 따라서 하루 한 번 땀 빼기만 제대로 실천해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 1950년대에 미국의 달이라는 의학자가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아오모리까지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가고시마 사람들은 1인당 하루 염분 섭취량이 약 14g이었고 아오모리 사람들은 약 28g이었다. 북쪽으로 갈수록 염분 섭취량이 많아져 아오모리 사람들이 가고시마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었다. 실제로 북쪽으로 갈수록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염분은 고혈압, 뇌졸중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1960년경부터 아키타, 아오모리를 중심으로 저염식 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의사나 영양사, 언론도 소금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소금은 몸에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도호쿠 지방을 비롯해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서 지방은 싱겁게, 관동 지방은 진하게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일본 동쪽 지역의 사람들이 염분을 즐겨 먹는 것은 염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도로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을 도로에 뿌린다.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이역을 보면 강 주변의 나무는 얼었는데 바닷물은 얼지 않은 광경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소금이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생각은 매우 이상한 논리이다. 우리 생명체의 근원은 약 30억 년 전에 바닷물 속에서 태어난 단세포의 아메바 같은 생물이다. 이것이 수억 년에 걸쳐 분열과 증식을 반복한 결과 다세포 생물로 발전했으며 4억 년 전 대봉기의 일부 척추 동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대봉기란 고생들을 6으로 나눌 때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3억 9,500만 년 전부터 3억 4,500만 년까지임. 그때까지 생활의 모든 것을 바닷물에 의존한 척추 동물들은 상륙하는 족족 몸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바닷물과 같은 성분을 몸에 담고 상륙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혈조라고도 불리는 혈액이다. 눈물, 콧물이 짠 것을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지금도 바닷물 속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염분유해설은 매우 희한한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치료요법인 타라소 테라피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타라소 테라피는 바닷물로 목욕을 하거나 바다 진흙으로 마사지를 하며 바닷물을 마시는 요법이다. 프랑스에서는 타라소 테라피가 건강보험 대상에도 속한다. 심한 구토나 설사를 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난다. 이때 물이나 차를 마시면 더 구토가 나고 설사를 하여 수분은 물론 유액이나 장액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도 동시에 잃어버린다. 인간의 몸은 수분보다 염분을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물이나 차로 체내에 수분을 보급할 경우 수분 때문에 염분이 더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이 구토나 설사로 수분을 배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의학용어로 자발적 탈수라 한다. 이때 생리적 식염수를 맞으면 신기하게도 구토와 설사가 멎는다. 이처럼 염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옛날에는 찜통 같은 탄광 속에서 중노동을 하던 광부가 심한 발작 증상 때문에 염분을 빼앗겨 경련을 일으키거나 사망하는 일이 잦았다. 그 후 광부들은 소금을 핥아 먹으며 작업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미국에서 25세부터 75세까지의 성인 20만 7,729명을 대상으로 국민 영양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표 3에서 보듯 일일 평균 식염 섭취량을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질병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식염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식염 섭취량이 적을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순환기 질환을 앓는 사람의 사망률도 식염 섭취가 적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세계 3대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란셋에 기재되었다. 이 논문을 쓴 매치 알더만 박사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 식염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했다. 소금이 몸에 해롭기는커녕 생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도 증명해준다.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의 월급의 일부가 소금으로 지불된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부터 식품의 가치는 맛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졌고 맛있는 것일수록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다. 소금이야말로 최상의 건강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금 셀에서 건강을 의미하는 살루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참고로 샐러드라는 요리 이름도 야채에 소금을 뿌려서 먹는 샐러드에서 나왔다. 성서에서도 소금에 관한 기록이 32군데나 남아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산상수훈에는 여러분은 땅의 소금일지니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소금을 사물의 본질, 생명의 본질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시오카와 시오시마, 시오하라 등의 지명도 소금을 운반하는 소금의 길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이를 통해서도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다. 시오란 일본어로 소금이라는 뜻임. 소금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1. 살균력이 있다. 식품의 보존성. 2. 맛을 낸다. 육류나 생선의 살을 수축시킴. 3. 몸을 따뜻하게 한다. 4. 체액의 침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수분의 대사나 체액의 pH, 산, 염기 평형, 농도를 유지한다. 신경의 흥분 전달에 관여한다. 근육의 수축 작용에 필요하다. 부족하면 경련이 일어남. 위액, 장액, 담즙 등 소화액의 원료가 된다. 식욕을 돋군다. 체내 유독 물질의 해독작용을 한다. 나트륨과 염소가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식염보다는 나트륨과 염소 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요오드 등 약 100종류의 미네랄을 포함하는 조염이 건강에 더 좋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합성 식염이라도 앞서 말한 9가지의 효능은 가지고 있다. 3분간 호흡을 멈추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소, 공기, 또 너무 많이 들이마시면 과호흡 증후군에 빠지고 손발이 저리며 경련과 실신을 일으킨다. 따라서 호흡은 말 그대로 내뱉고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우주나 다름없는 우리 몸도 우주의 원칙에 따라 내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건강이 유지된다. 호흡, 출입구, 출납장, 기부엔 테이크, 으앙 하고 소리를 내며 태어나서 조용히 숨을 거두며 죽는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소금도 몸 밖으로 내보낸 후에 제대로 섭취해주면 몸에 나쁘기는커녕 충분히 위의 9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소금은 항상 수분과 함께 움직인다. 육체노동, 근육운동, 입욕, 사우나, 온천 등을 통해 땀을 내고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배뇨, 소금을 내보냄 뒤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